예. 정리되셨습니까? 자, 우리 공법사 보면요. 각종 이제 규모들이 많이 나오는데,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자, 국토계획부에 따른 개발행위가 받을 때 있죠. 자, 우리가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개발행위 허가 볼 텐데요. 우리 국토계획부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받는 목적은 뭐냐면, 국토에 대한 난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총 6가지 개발행위 허가하려면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그 3번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이 뭐냐면, 바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는 사항 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국토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받으려면, 자, 허가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만일에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어긋나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그 규모 있습니까?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도 지역별로, 자,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요, 그 규모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부에서 얘기하는 개발행위 허가 규모란 말은 바로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별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요, 일정한 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일정한 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정한 지역은 3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용도 지역별로 토지 형질 변경할 때는요, 자, 보전 녹지나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하는 그 규모가 얼마 미만? 5천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용도 지역이 주거나 상업,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형질 변경하는 규모가 1만 미만일 때만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외지역, 공업이나 관리, 농림지역 있죠? 에서는 형질 변경하는 규모가 3만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국토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받을 때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적합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전 녹지나 자연환경 문제가 5천 미만 형질 변경 규모가, 주거나 상업, 자연 녹지나 생성 녹지는 1만 미만이고, 그 다음에 공업이나 관리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운데 보시면요. 자, 가운데 건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요. 그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 있죠? 나와 있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는요. 자, 우리 용도지역이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규모가 다른데, 우리 도시지역에서는요, 용도지역 중에서 도시지역이라고 하는 용도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가 1만 제곱미터, 원래는 이상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다만 일정한 도시지역은 3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 중에서 주거지역 있습니까? 주거나 상업,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지역 지정한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일 때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리고 도시지역 중에서 공업지역만 3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비도시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자, 원칙은 30만 이상이거든요. 근데 예외적으로 비도시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밑에 2개 있습니까? 밑에 2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있죠? 기역, 니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예외적으로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도시역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로서, 자, 초등학교 용지가 이미 확보돼서 관할구역청의 동의를 받았거나, 아니면 4차로 이상의 도로 설치가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예외적으로 얼마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건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지향 규모는요, 우리 도시역에서는 주거나 상업, 자연녹지나 생성지는 얼마고? 1만 이상이고, 공업지역만 3만 이상이고, 그 다음 비도시역은 원칙은 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정해야 되는데, 단 비도시역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단순 한계예요. 이거. 자, 이제 맨 오른쪽 가시면 거기 건축법 있습니까? 건축법. 자, 우리가 건축법에서는요, 자, 우리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뭐라 부르죠?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건부지라 부릅니까? 건축물이 없는 땅은 또 나대지 하려고 그러죠. 나지라고 해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건축물이 없는 땅은 나지라고 했고, 건축물이 건축된 땅은 건부지라고 배웠죠? 우리 건축에서는 건부지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축물 있는 대지를요, 이거 분할할 때는요, 우리 건축부에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한 말은 이 분할 제한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건부지 얘기입니다. 나지가 아니라 우리가 나지는요, 국토계획부에서 하는 거고, 국토계획부 건축물 있는 대지 건부지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있는 대지를요, 우리가 건축부에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 제한하고 있는 면적은 자 60, 150, 200이거든요. 이 면적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는 게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이 건축법상이 대지가 있는데, 자, 건축법상에 이렇게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가 건부지라고 한다 했죠? 근데 지금 이 대지가요, 자, 가로가 10m고, 세로가 10m예요? 그럼 이 대지는 총 면적이 얼마입니까? 가로 세로 10이니까. 10에다가 19 하니까. 대지 총 면적은 100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러면 이 대지가, 건축물 있는 대지가 우리 용도적이 어디냐면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에요. 아까 우리 오전 시간에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 제한을 보통 얼마로 합니까? 일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일종 중에 건폐율. 일종 전용, 이종 전용 건폐율이 50 이하였죠? 50 이하. 그러면 만일에 지금 이 건축물이 있는 대지가 일종 전용 주거지인데 대지가 총 면적이 1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건폐율 50% 제한받으면 이 건축물의 건축 면적을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습니까? 대지가 총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 50%라면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 지을 수 있겠네요. 이해됐습니까? 이게 이제 건폐율 제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건축물 대지가 만일에 100제곱미터 하더라도 이 대지가 지금 만일에 일종 전용 주거지에 있는 대지라면 건폐율은 50% 제거하게 되면 건축 면적을 50제곱미터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만 지을 수 있다고요. 그럼 50제곱미터면 평수로 환산하면 한 10대여섯 되겠네요. 10대여섯 밖에 지을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자, 우리가 100제곱미터는 한 30평 되거든요. 내가 30평 땅이 있더라 하더라도 일정 전용에서는 내가 건축 면적을 지을 때는 15번께 못 짓는다고. 건물이 너무 적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만일에 일종 전용 주거지인데 이 대지를 자 둘로 분할해 볼까요? 둘로 분할하게 되면 대지 면적이 5m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가 갑의 대지고 여기가 대지가 을의 대지라면요, 만일에 일정 전용에서 건축물 있는 대지를 너무 면적을 적게 분할하게 되면 이 대지는 지금 제곱미터가 총 얼마나 됩니까? 50제곱미터가 되죠? 갑의 대지가 주거지인데 이거 분할하게 되면, 그러면 만일에 이 50제곱미터의 대지에다가 건폐율 50% 추가하게 되면 갑의 대지의 건축 면적은 얼마나 지을 수 있습니까? 자, 갑의 대지도 25제곱미터, 을의 대지도 25제곱미터만 건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주거지역에서 이렇게 건축 있는 대지를 너무 적게 분할하게 되면 지금 25제곱미터면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3.3으로 나누면 한 7평, 8평 사이 되겠네요? 25제곱미터면? 그러면 이 건물의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 있는 대지를 너무 적게 분할하게 되면 건물이 너무
효율성이 적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거적 있죠. 주거적에서는요. 건축물은 대지는 얼마 미만으로? 60 미만으로 분할하지 말라고? 건물이 너무 적어지니까? 뜻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주거적 외, 그 외적이란 말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 보존적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용도적 중에서 150제곱미터 미만 있죠. 상공업적에서는요. 150제곱미터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용도적 중에서 제일 넓은 적이 어디냐면 녹지적 있죠. 녹지적에서는 200 미만으로 분할하지 말라는 겁니다. 건물이 너무 적어지니까. 우리 아까 녹지적은 자 보전, 생산, 자연 녹지가 있는데 녹지적은 건폐율 다 얼마였어요? 녹지적은 건폐율 다 20이었거든요. 근데 만일에 대지 면적이 200제곱미터 하더라도 건폐율 20% 적용받게 되면 건축 면적 얼마나 지을 수 있을까요? 40제곱미터 지을 수 있겠네요. 아무리 넓게 짓더라도. 그래서 녹지역도 너무 적게 분할하면 건물이 너무 작아진다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인 대지를 우리 법에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미만으로 분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말뜻 이해됐습니까 이거? 무슨 말 하는 거지? 자 이제 이 중에서 우리 시험으로 보면 가장 시험에 빈출한 게 뭐냐면 바로 아까 두 번째 봤던 도시개발구역 지정규모 있죠? 이건요 빈칸 채워넣기 문제 만들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 문제 정리 5에 1번 문제 보시면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및 자, 규모에 관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거 물어보고 있죠? 이게 29회 때 나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자 주거나 상업적은 지정 규모가 1만 이상입니까? 자 니은의 공업적은요 3만 이상이죠? 그리고 자연녹지적은 1만 이상이고 생산녹지적이 시장 면적이 100분의 30 이하인 생산녹지적은 1만 이상인가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얼에 들어갈 숫자는 다 1만이고 니은만 3만 이상인가요? 1, 3, 1인가요?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는 자 우리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초래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라는 말은 미만으로 못 미치게라는 말은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는데 다음 중 초래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작은 용도적 물어보이죠? 건축법에 따른 적용 제한은 고려하지 않는데 이게 24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10년 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러면 1번에 2종 전용 있습니까? 전용 주거는 얼마? 60이겠네요. 주거니까 60이고 자 2번에 일반 상업은 150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됩니다. 근린 상업은 다 150이에요. 아까 그래서 우리 오전 시간에 용도적 배웠잖아요. 상업적은 중심 일반 유통 있죠. 근린 상업적 4개 다 150입니다. 그 다음에 공업적 150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생산 녹지는 200이겠네요.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되죠?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1번에 주거적이니까 60 미만으로 분할하면 안되죠? 24회 때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러면 자 지금 2번 문제를 제가 약간 응용해 볼게요. 자 건축법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는데 다음 중 초래로 정할 수 있는 최소 분할 면적 기준이 가장 큰 지역은 어디입니까? 녹지가 되겠네. 네. 가장 적은 지역은 주거지역 찾으시면 되고 가장 큰 지역은 녹지지역 찾으시면 된다고요. 문제 응용시키면 아니 상공업적은 다 150이잖아요. 그럼 중간권은 별로 물어볼 가치가 없거든요. 가장 큰 지역 아니면 작은 지역 물어볼 거거든요. 시험 문제 물어보면 자 이제 3번 문제가 뭐냐면 자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규모를 받는 경우 용도지역과 그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토지 형질 변경 면적 옳게 행하는 거 물어보고 있죠? 이게 2020년
감정평가자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1번에, 아까 우리 국토교육 따른 형질 변경할 때는, 자, 아까 5천, 1만, 3만이거든요? 면적은. 그래서 보존 녹지나 자연 환경 변경만 5천 미만, 주거, 상업, 자연 녹지, 생산 녹지는 1만 미만, 공간 농은 3만 미만이었죠? 그래서 1번에 상업적은 얼마 미만? 상업적. 상업적은 1만 미만입니다. 자, 공업적 3만 미만입니까? 그러면 2번이 올래요? 자, 보존 녹지 5천 미만이죠? 자, 4번에 관리 3만 미만이죠? 관리적 3만 미만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5천 미만이네요. 하시면요. 우리 공법이라고 하보게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허용되는 사항. 자, 이게 세계 법률에 걸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지금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위 허가받으라는 목적은 뭐냐면 국토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 6가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반드시 이거 허가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6가지 개발행위 하는 자는 누구한테 이걸 허가받으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의사, 시장, 군수로부터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있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요, 총 7가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요, 자, 이거 누구한테 허가 받게 되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도의사, 시장이나 군수에게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도시개발구에서 7가지 개발행위에 대해서 허가받으란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이 지역에서 투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기를 방지할 목적으로 7가지 개발행위 하는 자는 이들에게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금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여기서도 7가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요, 나중에 허가를 받으려면 시장이나 군수 등으로부터 허가받아야 되는데, 정비구역에서 이거 7가지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도 왜 허가받아야 되냐면 바로 투기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공법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3군데 걸쳐 나오는데, 국토교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받으라는 목적은 난개발 방지 목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으라는 목적은 투기 방지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일 좌측에 있는 국토계획법 있죠? 국토계획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행위 있죠? 6가지를 기준으로 잡으세요. 이걸 먼저 기준으로 잡으시라고요. 첫 번째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이 뭐냐면 바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행위 있죠? 두 번째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있습니까? 자, 우리가 공작물을 하면 사람이 인공의 힘을 가해서 설치한 시설물 이런 것들을 공작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이 토지 형질 변경 있죠? 자, 우리가 형질 변경한다는 것은요, 절토 있죠? 흙을 깎는 거, 성토, 흙을 쌓는 거, 정지, 흙을 다지는 거, 그다음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 매립하는 행위 있습니까? 자, 이걸 형질 변경에 포함시킵니다. 자, 네 번째가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흙이나 모래, 자갈, 바위 따위를 채취하는 행위 있죠? 이것도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토지를 분할하는 행위 있죠? 단 토지를 분할하는 그 지역이요, 자,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할 때는 허가를 받고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6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있습니까?
단 우리 국토교육에 따라 물건 쌓는 행위는요. 그 대상 지역이 자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만 물건 쌓아놓을 때 허가 받습니다. 농림지역은 허가 안 받아요. 물건 쌓아놓을 때. 단 내 집 울타리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에 물건을 몇 월 이상 1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우리 개발행위 허가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국토교육에 따른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은 총 6가지 행위가 있는데 이 6가지 개발행위 하는 자는 허가받으려면 누구한테? 특강, 특자특도 시장군수한테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만일에 나중에 허가를 받으려고 한 자가요. 만일에 1번부터 4번 행위 있습니까? 1번 건축물의 건축부터 4번에 있는 토지세치 있죠? 이 4가지 대상 행위에 대해서 허가권자가 허가해 주려면요. 허가해 주기 전에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1번부터 4번 묶어버리세요. 밑에 적어놓긴 했지만 1번 행위가 뭐고? 건축. 4번 행위가 토속채취 있죠? 거기까지 묶으시라고요? 이 4가지 대상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려면 허가권자가 허가해 주기 전에 뭐 거치라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4가지 대상에 대해서는요. 개발행위를 마치게 되면 허가권자한테 뭐도 받아야 되냐면 준공검사도 받아야 돼요. 제가 거기 밑에 적어놨죠. 1, 2, 3, 4 해가지고 옆에다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공검사 적어놨습니까? 혹시 그게 잘 안 보이시면 거기 좌측에다가 1번부터 4번까지 묶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준공검사 적어두시라고요. 자, 근데 5번 행위가 뭡니까? 토지분할 6번이 물건 쌓는 행위 있죠? 이 2가지 대상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준공검사 받지? 안 와도 됩니다.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왜 1번부터 4번까지 개발행위는 5번, 6번에 비해서 난개발우리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권자가 허가해 주기 전에 도시행위 심의를 끝이라는 거고 이 4가지 행위는 개발행위 마치게 되면 허가권자한테 별도로 준공검사도 또 받으라고요. 근데 5번, 6번 행위는 준공검사나 도시행위 심의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이제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가지고 자, 제가 도시개발국에서요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는 7가지가 했는데 이 7가지 허가받으라는 목적은 바로 투기방지 목적이거든요. 그 1번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가 뭡니까? 건축물의 건축 등이죠. 그러면 이 등에는요 어떤 행위도 허가받아야 되냐면 자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대수선하는 행위 있죠. 이것도 도시개발국에서는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2번 행위가 뭡니까? 공장을 설치하는 거 똑같죠? 3번 행위가 토지 연결 변경 똑같죠? 4번이 토속을 채취하는 행위 똑같죠? 5번이 토지 분할 똑같고 6번이 물건 쌓기 똑같거든요. 단 도시계획에서는요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몇 월 이상 1월 이상 쌓아놓을 때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아까 국토교육에 따른 물건 쌓기도 몇 월? 1월 이상이고 도시계획에서 물건 쌓기도 1월 이상입니다. 1월은 30일 기준이에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우리가 국토계획법에 없는 게 하나 더 있네요. 7번이 중목에 벌채식재 있습니까? 이 행위도 도시계획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맨 오른쪽 가시면 앞으로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7가지가 있는데 이때 허가받으려면 누구한테 허가받아야 돼요? 시장이나 군수행위 허가받아야 하는데 우리 정비구역에서도 허가받으라는 목적은 투기방지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먼저 1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건축 등이 있습니까? 그 등에는요 정부에서 어떤 행위도 허가받아야 되냐면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행위 있죠? 이것까지는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비구역에서는요 도시개발구역과 다르게 대수선은 허가를 안 받습니다. 대수선은 어디에서만? 도시개발구역에서만 허가받는 거지 정부에서는 대수는 허가 안 받아요. 2번이 뭡니까? 공장물 설치하는 거죠. 3번이 토지 연결 변경, 4번이 토지 채취, 5번이 토지 분할이죠. 6번이 물건 쌓는 행위 있죠.
단 정부에서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몇 월 이상 2월 이상 쌓을 때는 허가되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통점. 우리 국토계획법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물건 쌓아놓기 할 때는 다 얼마? 다 1월 이상입니다. 세 군데 다 1월이라고요. 그래서 1월의 기준은 30일이거든요. 근데 30일 이상 쌓을 때는 허가받았거든. 근데 30일 미만일 때는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30일 기준 잡으시면 돼요. 물건 쌓기는. 그리고 7번 가시면 중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행위 있죠. 이것도 정부에서는 허가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약집에 이게 앞에 나왔다가 중간에 나왔다가 저 뒤에 나왔다가 흩어져 있거든요. 이게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이. 그래서 이걸 한눈에 비교하기 좀 힘들단 말이에요. 요약집을 보면. 그래서 이걸 한눈에 보시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국토교육부에서는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이 6가지고 우리 도시교육에서는 7가지고 정비교육도 똑같이 7가지인데 대수선은 도시교육에서만 정부에서는 대수선 허가 많습니다. 한눈에 이제 좀 보입니까? 왜 자꾸 틀려요? 이런 것들 잘 정리하시면 돼요. 이게 우리 공법이라는 과목이 왜 어렵냐면 물론 내용이 방대한 것도 있어요. 방대한 것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본 내용 같은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건지 저건지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것만 잘 구분하면요. 우리가 문제에서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출제위원들도 내는 방향이 그거거든요.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이게 여기 건지 여기 건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걸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점수 올라갑니다. 공법은요. 자, 그러면 자 밑에 보시면 다만 허용되는 대상도 있습니까? 허용되는 대상. 그러면 우리 국토교육부에서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은 이게 난개발 방지학에서 6가지 행위는 허가받아야 했거든요. 근데 이 6가지 개발 행위가 자 도시 구흥계획 사업 있습니까? 자, 아까 앞 시간에 우리가 시가와 도용구 할 때 도시공객 사업 한번 나왔었는데 자 우리가 도시공객 사업을 하면 자 3가지 사업을 도시공객 사업을 부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객, 시설사업, 도시개발사, 정비사업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공객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은 공익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국토교육부에 따라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겁니다. 도시공객 사업에서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 안 받아요. 자, 그리고 아까 형질 변경은 허가받아야 되는데 형질 변경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일 때? 경장 목적으로 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고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토속 채취도 허가를 받고 하라 했는데 이 토속 채취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이미 형질 변경할 때 이미 허가를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형질 변경하는 과정에 땅을 파요. 그 파는 과정에 나오는 흙이나 모래 채취하는 것은 허가를 별도로 안 받아도 된다고. 이미 형질 변경할 때 허가 받았으니까. 그리고 4번 가시면 자 재해복구나 재난을 수리한 응급조치 있습니까? 응급조치할 때는 허가 받았지 않아도 되는데 다만 응급조치 취하고 나서 사후에 1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됩니다. 국토교육법에서는요. 자 그리고 5번 가시면 자 녹지나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있습니까?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육상 의류 양식장 있습니까? 이걸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외란 말은 뭘까요?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육상 의류 양식장 설치하면 이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농림지역 같은데 비닐하우스 설치해놓고 농사를 안 짓고 그게다가 낚시 카페 같은 거 있죠?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난개발이에요.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6번 가시면 토지의 전부를 일부를 어떤 용지로? 공공용지. 우리 공공청사용지 같은 공용지로 분할하기 위한 것은 크게 난개발 우리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자,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에서도 허용되는 대상이 6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1번에 재해복구나 재난수를 위한 응급조치 있습니까? 허가 안 받거든요.
근데 우리 도시계획서는 응급조치 하더라도 사후에 신고한다 안 한다?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는 규정은 어디에서만? 국토계획법에서는 신고해야 되지만 도시계획서는 신고 안 해요. 응급조치 하더라도. 그리고 이번에 경작을 위한 현결변경안. 경작 목적일 때는 허가 맞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은 토지세치도 허가받지 않아야 되고, 자 4번은 뭐냐면요,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비닐하우스.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죠? 이건 투기 목적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건 농사지을 목적이에요. 그래서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다가 물건을 쌓는다는 거죠. 자, 아까 중목을 벌채하거나 식재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관상용일 때는 관상용 중목을 임시로 식재하는 것은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이 관상용 중목을요 어디에 식재하는 것은, 경작지는 체란 말은 뭘까요? 관상용 중목을 경작지에 식재하는 것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경작지가 아닌 지역에 식재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우리 논이나 밭 같은 경작지에다가 식재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입니다. 자, 이제 맨 오른쪽 가시면, 자, 정비구역에서도 자, 허용되는 사항이 있는데, 자, 거기도 응급조치 있습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정비구역에서도 응급조치는 신고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경작을 위한 현결변경 허가받지? 똑같죠?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냐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냐는 토지캐치도 안 받아도 되고, 농림수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작물, 이게 뭡니까?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자, 정비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정비구역으로 결정된 대지 안에다가 물건 쌓아놓으면요, 나중에 사업하면서 거의 다 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굳이 허가받지 않아도 되고, 자, 관상용 중목에 임시식재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경작지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도시계획하고 거의 비슷하죠? 허용되는 사항.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자,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 위한 행위 있습니까? 이 행위도 정부에서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입니다. 좀 구분됩니까?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허가받아야 될 대상행위 5번이 뭐였나요? 도시에서 허가받아야 될 대상행위 5번이 토지 분할이었죠. 근데 토지를 만일에 합병하는 것은 허가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합병하는 것은 허가받아야 됩니다.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적에서요, 자, 갑이 소유하건 필지를,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될 당시에 갑이 한 필지 땅을 혼자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에요? 우리 도시개발에서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처음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필지 토지를 갑이 가지고 있었다면 토지 소유자 산정할 때 한 병을 산정하거든요. 근데 이 갑이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여기가 도시개발구역 지정될 걸 알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이 토지를 둘로 분할해가지고 갑이 이만큼 토지를 소유하고 을한테 이걸 필지를 분할해 준다고요? 그러면 원래 조정전에 토지 소유자가 몇 명이었는데? 한 명이었는데 나중에 토지 소유자 산정할 때 2명으로 늘어나거든요. 이런 행위는 다 투기로 본다는 겁니다. 분할하는 행위는. 근데 자, 이게 필지가 나눠져 있는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요, 2명이 소유자였다가 한 명으로 필지 합병하면 토지 소유자가 한 명 필지를 합병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2명에서 더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건 투기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 하는 건지?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요, 자,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는 없는 내용인데, 자,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요, 앞으로 개발행위 허가권자 있죠?
아까 국토계획부에서 허가해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시장, 시장군수로부터 허가받아야 되는데, 자, 우리 국토계획에서는요, 자,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허가권자가 가진 허가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은 없는데, 우리 국토계획에서는 일정한 지역에 대해서는 이 허가권자가 가진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제한을 할 수 있는 제한권자 있죠? 제한은 누가 하는 거냐면,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요, 허가권자가 가진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다만 모든 지역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먼저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먼저 박스에 지금 제한 좌측 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맨 좌측. 자, 그 지역이 자, 녹지나 계획관리 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인 거죠. 자, 2번 지역은요, 개발 행위로 인하여 자, 주변에 환경이나 미관, 경관, 문화재 등이 자,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인 거죠. 자, 3번 지역은 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4번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5번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 제한권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제한권자들이 제한을 하고자 할 때 그 제한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자, 제한한 기간은 자, 1회 하나요. 3년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3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3번부터 5번까지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자, 최초 3년간 제한하고 제한 기간을 1회 하나요. 2년 범위에서 더 연장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 중에서 1번, 2번 지역은 연장이 돼요? 안 돼요? 연장이 안 되니까 차장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고 3, 4, 5번 지역은 더 연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3년 제한하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차장 5년간 제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은 5개인데 이 중에서 연장이 안 되는 지역을 외우는 게 낫습니까? 연장이 되는 지역을 외우는 게 낫습니까? 편하신 거 선택하세요. 내가 좀 나은 거 선택하시고, 그러면 연장이 안 되든 되든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가 연장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 지역은 연장이 안 되니까 최장 3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고 3, 4, 5번 지역은 연장이 되니까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헷갈립니까 이거? 자, 이제 밑에 문제 정리 6번 보시면요. 6번에 거기 1번 있습니까? 자, 1번은 이제 이게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뭐 있죠? 이거 2020년도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먼저 1번에 자,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인 경우에도 개발행위 받아야 되죠?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국토부에서 응급조치는 하면 사후에 1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되겠네요. 허가는 안 받아도 됩니다. 자, 2번에 그러면 허가권자들이 시장 군수가 자, 개발행위 허가를 해줄 때는요. 허가해줄 때 허가에 조건이라는 걸 붙일 수 있거든요. 허가해줄 때. 그러면 허가권자가 붙이는 허가 조건은요. 일명 이걸 황, 경, 위, 기라 부르거든요. 위기. 그래서 허가권자가 붙이는 허가 조건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두 번째로 위해 방지나 세 번째로 경관, 조경이나 네 번째로 환경 있죠.
환경을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행위에 경관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을 붙였어요. 그러면 허가권자가 조건을 붙였으면요. 신청인한테 내가 제시한 조건 이행할래 안 하려고 허가권자한테 의견은 신청한 자한테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네요. 허가 신청한 자에게 2번 답입니까? 자 3번은요. 자 만일에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줄 때 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적에서 하는 개발행위는요. 이미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이미 거쳤거든요.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래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적에서 개발행위 허가할 때는 중앙이나 지방도시의 심의 거치지 안 해도 됩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할 때 이미 심의를 거쳤으니까. 자 지방자치단체는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행보조금을 이체해야 되죠. 자, 우리 국가나 지자체 아니면 LH나 지방공사는 이때는 자신이 시행하는 개발행위 이행을 위해서 이행보조금을 이체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예체되면 민간은 예체해야 돼요. 민간은 이행보조금을 예체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이행보조금을 예체한다면 무조건 틀린 지점입니다. 국토교육부에서는. 자 5번에 자 지금 5번이 어떤 지역이냐면 아까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는 제한 지역이 있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 그 5번 지역이 뭐였습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할 수 있죠.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도시 내 심의에 거쳐서 최장 10년 이내 기간 동안 허가 제한할 수 있죠. 자 아까 개발행위가 제한할 수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5번 지역은요. 3년 제한하고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5년까지만 제한할 수 있다고요. 10년 아닙니다. 자 2번은 자 도시개발법인데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될 행위로 명시되지 않은 거 물어보죠. 이거 재작년 문제입니다. 아까 도시개발에서는 7가지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를 합변한 것은 허가받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1번 답입니까? 토속 채취할 때는 받아야 되고 중목을 벌채 식지하는 거 받아야 되고 공유수면 매립이 뭡니까? 바다를 매립하는 거니까 일종의 형질 변경이거든요. 형질 변경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는 거 아까 우리 도시가에서는 건축하거나 가설 건축을 요청하거나 용도 변경 대수선까지도 허가받아야 돼요. 다만 정비구에서는 대수는 안 받아도 되거든요. 자 3번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구역에서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와 그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거 물어보고 있죠. 허가받아야 되는 행위와 구체적 내용을 옳게 연결한 거. 자 1번에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하는 것도 허가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1번 답이네요. 자 이번에 농림생산물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공장을 설치하는 거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허가 안 받아도 되죠. 정비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설치되지 안 받아도 되죠. 정비구역에 존차기로 결정되지 않는다고 물건 쌓아놓은 거 안 받아도 되고 관상용 중목 임식제 하는 거 안 받아도 되는 게 단 경작지의 임식제는 제외라고 돼 있죠. 경작지는 제외라고 해놨잖아요. 이미 경작지 포함한다면 틀립니다.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조금 구분됩니까? 이 개발행위 파트도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13페이지 보시면 비교균이 7에 가시면 자 우리 공법상 채권이 있습니까? 채권이 총 4개 있거든요. 공법에 자 여기서 우리 시험에서 토지 상한 채권 한 문제 주택 상한 사채 한 문제 나왔어요. 작년에 2문제 나왔다고요. 이 채권에서 2문제면 몇 점입니까? 5점입니다. 5점이면요 우리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점수예요. 세피하게 보시면 안되고 5점 합격 여부를 좌우하는 점수라고요. 그래서 채권은요 우리 시험에서 매년마다 돌려내거든요. 작년에 여기서 2개나 냈다고요. 채권. 잠시 쉬었다가 채권 파트 보도록 할게요.